일단 보편고는 과중인데 이제 과학으로 바로 들어가면 보편고는 과중에서 과중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재재작년까지 3년 전까지만 해도 2학년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때 집중이술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불만이 많으시고 그리고 애들도 불이익이 너무 많았어요. 1학기 때 화학이랑 생물을 해버리고 2학기 때 물리지학을 하니까 애들의 수능의 선택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님들 맨날 가셔갖고 저기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보평은 집중기술 뺐어요. 그래서 2학년은 똑같이 나갈 거고요. 1학년 통과는 진도가 좀 이상해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수업이 많고 또 크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보편고는 과중인데 이제 과학으로 바로 들어가면 보편고는 과중에서 과중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재재작년까지 3년 전까지만 해도 2학년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때 집중이술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불만이 많으시고 그리고 애들도 불이익이 너무 많았어요. 1학기 때 화학이랑 생물을 해버리고 2학기 때 물리지학을 하니까 애들의 수능의 선택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님들 맨날 가셔갖고 저기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보평은 집중기술 뺐어요. 그래서 2학년은 똑같이 나갈 거고요. 1학년 통과는 진도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과학을 말씀을 드리면 단원이 4단원이 있어서 깔끔하게 수학처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을 보면 좋은데 보평은 시험 범위가 보평 고발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쭉 나가지 않아요. 물론 쭉 나가긴 하는데 여기에 일부를 꼭 끼워요. 이렇게 중간고사 할 때 2단원의 일부를. 그리고 또 여기 남은 거 일부를 또 여기 2단원 나갈 때 또 껴갖고 범위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단원만 쭉 나가면 그래도 진짜 이건 애들을 사실은 과학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이거든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과학이랑 똑같이 물리화학, 생물지학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애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단원별로 할 때. 선생님도 2분 들어오실 거예요. 그 전에 3분까지 들어왔었는데. 마이크요? 예. 제가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 목소리로 하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마이크 잘 안 쓰는데 여긴 써달라 그러니까. 아유 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시험지를 드릴 건데 작년 시험지는 아직 작업이 안 돼서 그렇고 재작년 시험지를 제가 이제 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도 설명을 시험지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도를 좀 틀어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공부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난이도는 사실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학교는 어디 같으세요, 어머니? 분당적 학교가 되게 많지만 그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학교가 생각 외의 학교예요. 고1 과정에서 제일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늘고입니다. 늘고가 제일 어렵고요. 늘고는 재작년에 그 수능 만점자도 배출했고 그 학생이 본유란 학생인데 9본유란 학생이고 그 학생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저한테 화학을 들었는데 서울대 간다고 실제 시험은 G2하고 생원을 봤죠. 2과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서 본 거고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위원으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늘고가 의외로 되게 강성해요. 그래서 특히 물리 파트는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학교가 저는 대진, 중앙 정도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생은 요즘 많이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 전에 늘고와 쌍벽을 이뤘던 게 낙생이어서 낙생 시험지는 보면 애들이 이게 원이야? 화학원, 물리원, 생물원이야, 통과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되니까 역시 낙생도 어머님들이 또 가셔갖고 이제 띠두르고 아니야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되니까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낙생 난이도는 지금은 뭐 사실 중앙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보평은 그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난이도가 낮다는 건 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난이도에 비해서 낮다는 거지, 분당 지역의 시험지는 기타 지역의 시험지하고 처음에 레벨부터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고에서 한 3등급 받던 학생이 성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여학생이었거든요. 막 엄마한테 울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지금 보평 말씀드렸지만 보평도 위와 아래 차이가 좀 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과중을 갔어도. 근데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통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등급에서 2등급이나 1등급 여기 올라가기는 되게 경쟁이 격해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는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학교든. 그리고 어머님들도 가끔 지금은 이제 부평고니까 부평고 얘기만 하겠지만 순회고 같은 경우 학교 시험 쉽다 그래갖고 애들이 막 가요. 근데 가보면 의외로 1, 2, 3등급 경쟁이 치열해갖고 많이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학교를 가든 1, 2, 3등급을 받으려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근데 그 학생이 안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양여고를 갔어요. 근데 가는 첫 시험에 전교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도 전화할 때 시험 전날도 전화 와서 되게 친했던 학생이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준비를 여기만큼도 못했는데 그냥 괜찮아 대충 봐. 그렇게 했는데 대충 본 게 전교 3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여기서 한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게 여기 시험 수준인 거예요. 정말로. 교과서 택도 없습니다. 교과서 문제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 제가 보평고를 위해서 보평고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7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했을 때 커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평고 진도가 좀 독특해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9주 정도 됩니다. 9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주 동안은 주단원을 나가요. 이 4주 동안 나가는 게 이제 지금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 범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지금부터 고등학교 들어왔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을 꽂으라면 저는 무조건 이번 중간고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적이 나오면 그대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따라잡기도 쉽지 않지만 떨어지기가 더 쉬워요.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그냥 2달 정말 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어서 2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커리를 갈 거냐 하면 4주 동안은 진도를 나갑니다. 지학 2개하고 화학 2개. 이게 사실 1단원의 메인 진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지구과학 2개가 우주 탄생이랑 그다음에 우주의 진화 나오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화학에서는 주기율표와 화학결합이 나오는데 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화학원의 단원 하나씩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하나하나로 축약이 돼 있어요. 양이 많다는 뜻이고 수준도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시험 어렵게 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3개가 있는데 여기가 지학 하나, 그 다음에 생물 하나, 그 다음에 물리 신소재 파트니까 짬뽕 된 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대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거는 메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깊게 수업을 해야 돼요. 이 4주가 끝나면 이때부터는 남은 진도 플러스 시험 대비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메인이 끝났잖아요. 이게 전체 시험에 약 60에서 70%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하는데 기본서는 완자를 쓸지 오투를 쓸지는 좀 보고요. 이 중에 하나를 기본서로 해서 기본서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이지 이건 시작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EBS에서 나오는 교재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EBS에서 나오는 교재가 개념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 개념 완성 문항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2개는 무조건 필입니다. 특히 문항편은 실전 문제라서 학교에서 정말 좋아해요. 이건 다 풀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문제, 1등급이라든가 이투스 엔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출픽이라든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풀어야 해요. 그럼 보통 한 단원에 시험 문제가 100개, 120개에서 150개가 나오는데 벌써 문제집이 6개잖아요. 자,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제가 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기 학원 그룹이죠. 과학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화 문제 블랙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북이라는 책이 있어. 이거는 책 시중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라서 이 블랙북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은 지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2문제에서 25문제짜리가 있는데 2년치 기출을 보통 10개에서 15, 보통 20개에서 30개 사이의 기출을 풀어야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점수 나오겠지. 정말 말씀드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기 과중이에요. 보평. 과중간 애들은 무슨 의미로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과중에서 세특에 있는 세부사항 많이 받으려고 간 거고 그거 가지고 대학 갈 때 유리하려고 간 애들이라고요. 절반은 그렇다고요. 무조건. 나머지 절반은 뺑뺑이라서 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위아래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문제집 숫자 이게 우리 이거가 문제집 한 3권에서 4권 분량이라 전체적인 문제집의 숫자를 보신다면 한 서너 권 정도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생활화 시키셔야 돼요. 생활화 해야 된다고. 이 정도 풀어야 나중에 2학년 때 화학원 물리원 할 때도 이 분량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도 성적이 안 나온다. 한 번 더 보고 2번까지 안 나온다. 그럼 과학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래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건 안 해야죠. 풀어본 책이 30권 가까이 되는데 30권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서로 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컬이에요.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머님 저도 좀 하겠지만 숙제 검사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못해요. 무조건 수업은 기본 개념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숙제로 나가고 숙제 풀고 채점 외우라고 답지 해설지 다 붙여줘요. 단 해설지는 보지 말라고 하죠. 해설지 보면 안 돼요. 그거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설지를 보면 이게 이거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풀어보면 문제 받고 못 푼단 말이에요. 왜? 해설지가 푼 거지 내가 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채점만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저한테. 그래서 질문은 다 받아요. 질문은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그래서 숙제도 이제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채점하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만드는 거랑 2개를 겹쳐갖고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해서 처음에 초속을 따져놔야 그래야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숙제는 그렇게 해도 본인이 하게 하고 물론 저도 격려하고 많이 끌고 나가지만 결국 해야 되고 결국 어머님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중학교 때는 시험장 갈 때 시험 때 문제집 1권 풀고 끝이잖아요. 진짜로 만화에 2권 푸는 정말 대단한 애들이에요. 하나 문제집 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양에서 일단 좀 치이겠지만 그거를 극복해 주면 그리고 자기 걸로 체화시키면 그러면 1학기, 2학기 되면서 성적은 쭉쭉 올라갈 거고 처음부터 그래서 기본 성적을 3등급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나머지 올려서 저도 지금 가리킨 애들 중에 중앙고 정규 1등도 있고 걔네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 올 때는 어디에 될지 몰랐다가 따라오고 그 과정 하니까 이제는 이만큼 숙제 나가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몸에 배니까 지금 2학년도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험지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2년도 시험지고요. 작년 거는 아직 우리 조교 애들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지 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2년 거를 먼저 드렸고 이게 중간고사 이번에 본 거예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본 거고 1번부터 2번, 3번 그림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24문제가 나오죠. 2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적은 학교가 22문제, 많으면 25개가 나온다는 게 이 말씀이고요. 2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일단은 1번부터 페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합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답형이라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문제 정답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3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로맨틱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줄 때도 착하게 줬어요.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거 주고, 하나는 완전히 맞는 거 주고, 하나는 아리까리한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럼 확률은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번, 2번 기억니은 디귿이 다 아리까리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죠. 그 다음에 앞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앞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지구과학 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 6번까지가 바로 지구과학 두 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내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1단원이 앞에 두 개가 지구과학, 화학이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7번부터가 당연히 화학 파트가 나오죠. 주기율표 나오고 전자배치 뭐 이거 나오고 화합물 XY2 결합 파트 문제가 몇 번까지? 12번까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바로 1단원의 지구과학 파트가 1단원의 이 5번째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 핵산과 뒤에 신소재까지가 나왔는데 19번 보시면 돼요. 2단원 들어왔잖아요. 2단원에 물리 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리 파트가 들어와서 어머님들도 보시면 벌써 보고 싶지 않은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표 떨어져 속도부터 뭐부터 중력 크기는 얼마고 센치가 얼마 나오고 20번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을 넘기시면 이제 주관식이 나오는데 주관식. 그러니까 물리 한두 개를 꼭 껴놔갖고 물리 단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물리 단원 하나를 다 주면 되는데 물리 단원 하나의 절반만 해서 낸단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더 해줘야 되고. 시험 준비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2단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21, 22, 23, 24번인데 딴 거보다도 2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거는 쉬운 거예요. 문제는 쉬운데 벌써 보기가 오래 걸릴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도 다 외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는 건 쉬워요. 3분도 안 걸리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주기율표 표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걔네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부형님들의 자제분들이 봐야 될 시험지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답지도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4주를 잡는 이유는 아까 지금 보셨지만 24개 중에서 여기와 여기 문제가 14개가 나오는 거예요. 더 많다는 얘기죠. 절반이 넘는 거예요. 60%가 넘기 때문에 여기를 끝내면 당연히 시험 대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화학 부분은 난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단원이 여기예요. 그래서 1단원은 중간고사는 화학단원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원에서는 저는 2단원이 좀 그런데 2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2단원은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처음이 물리 2개 들어가거든요. 물리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 앞에 건 쉬운데 두 번째 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지각변동이 제일 어렵고요. 그 뒤에 보면 생물이 나오는데 드디어 제일 어렵다는 유전 파트가 거의 끼어들어가요. 그러니까 2단원은 단원 전체가 함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2단원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개까지만 하면 3단원은 산화원원 산염기 중화 전체 절반이 또 화학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1학년 과정에 보면 어려운 거 넷, 쉬운 거 셋 이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준비하는 게 우리 애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3시간을 하잖아요.
2시간 반은 뭐 수업을 똑같이 할 거고 질문 받고 다 하고 이 숙제한 거 다 그러니까 검사나 이런 것도 사실 하나하나 걷어갖고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머님 보시다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애들이 안 하면 못 해요. 어머님이 공부해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관리해 주고 그거 못 해요. 그거 하면 고등학교 과정 갈 수가 없어요. 올해 1년은 힘드시겠지만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배울 수 있게 습관을 기울 수 있게 그거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실 거고 많이 부딪힐 거고 애들 스트레스 만빵일 거고 왜냐면 학교 가자마자 과제에 수행평가에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뭐 할 것도 정말 많아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거의 스트레스 덩어리가 될 텐데 잘 받아주시고요. 진짜로 이제부터 어머님들이 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도권이 다시 오냐? 애가 대학을 가면 다시 찾아오면 돼요. 그리고 그땐 찾아올 것도 없어요. 애가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금 이제 조금 힘들겠지만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을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뭐 보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은 제가 해야지 그 전체적으로 배우는 어떤 일관된 패턴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충을 조 교수님이 해준다 그러면 걔가 가르친 거나 내가 가르친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보강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데 보강은 학생들한테도 제가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쉬는 시간에 오면 자 이번 주 보강할 다음 주 보강할 사람 와서 시간 잡아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와서 저 어느 부분이 약하다고 얘기해 주면 시간을 잡아서 많으면 뭐 반으로 하진 않아요. 반으로 보강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보강은 철저하게 개인이 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1대1이나 1대2, 1대3 정도로 보강을 진행하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잡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걸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점수 내는 거에 포커스 맞출 거예요. 전 딱 2개밖에 안 해요. 내신하고 수능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점수 되지 않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30분씩 테스트가 있는데 처음 테스트는 이제 단원 정리로 하는 테스트를 보겠지만 4주차 이후부터는 테스트가 학교 시험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학교 시험과 똑같이 대신 시간을 짧게 주죠. 30분 안에 풀 수 있게 그 연습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해서 5주차부터는 테스트가 되고 직보는 당연히 전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업하는 형태에 대한 거고요. 하나 더 수업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가리키는 게 좀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애들하고 맞춰서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대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아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단어가 틀려요. 말이 틀리다고요. 그래갖고 철저하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의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자수 뭐 이제 예를 들면 화학원인데 양자수란 개념이 책에는 2줄, 3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줄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양자수를 딱 하나로 가리키거든요. 양자수는 우편 번호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쓸 때, 집에 주소를 쓸 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이렇게 쓰듯이 우편 번호야. 제일 먼저 전자 껍질을 쓰고 두 번째 부 껍질 쓰고 세 번째 방 쓰고 이렇게 가리켜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애들하고 나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의 말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머님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원래 이럴 때 첫 번째 질문은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민망해서 못 하신다고요. 거의 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퇴장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물어보실 건 없죠? 근데 이 정도 하면 될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제일 강의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고 진짜 그 쳐보시면 보편고 작년에 제가 여기 1년을 벽거든요. 수학이 아침 사이언스케일 나오는 바람에 계약이 끝나서 나오는 바람에 1년 동안 여기를 폈는데 여기 보편고가 다 깨졌죠. 그 전까지는 한 반에 20명 정도 늘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보편고나 뭐 낙생고나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잘 하긴 하지만
저한테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두 안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이 정도는 풀리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경쟁이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른 제일 큰 차이가 등급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은 300명 중에 1등, 2등이 안 붙잖아요. 지금 애들은 360등에 1이 붙고 옆에 가로치고 등급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보면 느낌이 틀리시다고요. 근데 그거를 받는 당사자인 애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잘 받고 싶죠. 그러니까 한 번 잘 받은 애들은 더 잘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3등급 안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그 수능이 교과서 8종 교과서 하지만 수능은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학교, 25개 학교 시험지를 풀릴 텐데 그 시험지를 풀렸을 때 같은 문제가 몇 학교에서 막 나와요. 그 얘기는 저도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선생님들마다 이제 카르텔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 같은 문제가 다른 학교 시험지에 나올 수가 없는데 똑같은 게 나와요, 진짜로. 근데 해마다 그래요. 올해 이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저 학교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또 이 학교 이렇게 나왔고. 근데 그 문제와 이 문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만큼 하는데 8점 교과서나 80점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응용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이거 교과서 문제 내 거 영어나 이런 뭐 국어처럼 지문 꼭 거기서 이거 없어요. 과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문 자체도 없고요. 문제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또 있으시면 너무 오래 하셔서 예. 그거는 프린트. 예. 여기 끝나고 나 이때까지는 한 권으로 가겠지만 아마 3주차 그건 제가 볼 거예요. 애들의 컨디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할 만할 정도 따라왔다라고 판단되면 5주차부터는 2권씩 숙제가 나옵니다. 2권씩. 그래서 2권을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권을 풀고 2권 풀고 2권 풀고 그러면 3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나갈 때 이제 요거 진도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 블랙북은 한 2주 정도 생각하는데 2주 안에 그래서 애들 그리고 어차피 답지하고 있으니까 풀어와서 질문 쫙 받고 그거 끝나면 기출로 그냥 쫙 돌리는 거예요. 기출을 책처럼 줄 거니까. 그래서 자기 범위에 맞는 거 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또 이제 정말 없으신 거죠. 네. 하여튼 이제 고등학교 갔어요. 어머니들 격려 많이 해주셔서 애들 좋은 성적 거둬서 최종적인 결과 잘 얻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애들 사랑해 주시고 이뻐요. 물론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정말로 막 승질내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저 새끼가 내 새끼야 막 이러고 한번 반품해?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냥 이뻐해 주시고 또 이쁠 때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애교도 안 떨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쁠 때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옛날 사진 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화나면 이거 애기 사진 이거 어릴 때 사진 볼 수밖에 없어. 이게 나이 든 거는 없어. 이런 이쁜 막 밝은 모습이 없어요. 이거랑 작은 애 작아서 사진도 작아요. 그래서 2개 이렇게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둘 들고 다니면서 화 삭히고 그러는 거니까. 예.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수학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